안녕하십니까. 레드앤브리지 대표 임동균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실적과 주가의 움직임이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더 현명한 투자자의 방식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투자 칼럼 저희 레드앤브리지 영상이고요. 오늘 할 컨텐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 분위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앙드레 코스토라니와 존 보그롱의 생각을 살펴보면서 기업의 가치와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가 조정의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기업의 가치가 상황에 따라 변하면서 어떤 식으로 주가가 조정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현명한 투자자의 방식을 살펴보면서 어느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인지 레드앤브리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 분위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와 같이 투자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여러가지 투자 정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곤 하는데요. 매크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 혹은 그 정도에 대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시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불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서서히 들이오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나스닥이 1% 빠졌다 이런 기사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거나 혹은 니케이가 경기 침체 우려로 2% 넘게 하락했다 이런 기사들을 한번 살펴볼 때마다 시장이 점점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혹자의 경우에는 아직 시장은 기업의 실적 악화를 예상하면서도 충분히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우려된다 예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비중금리 3% 시대가 열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식의 기사부터 시작해서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장이 침체될 것이고 20%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 라는 기사. 비슷한 논리로 IMF 통화 및 자본시장 이사가 미국 증시가 20% 정도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그 외에 레이달리오 같은 분들도 최근에 비슷한 논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최종적으로 레드앤브리지가 생각하는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업의 가치와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와 존 보그롱의 생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 불렀던 매우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헝가리 출신의 투자자이고요. 저서도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요. 언젠가 레드앤브리지에서도 한번 리뷰해볼 예정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저서를 보면 굉장히 재미난 비유가 있는데요. 바로 주가와 기업을 개와 주인의 관계에 비교한 것입니다. 주가를 개라 보고 기업을 주인이라고 보았을 때 개와 주인이 산책을 나가면 개가 주인보다 앞서거니 혹은 뒤서거니 움직이지만 결국 주인의 곁으로 돌아오듯이 주가가 기업의 실제 내재 가치보다 더 높이 평가되기도 하고 더 낮게 평가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주가는 결국 기업의 내재 가치로 수렴한다. 이것이 바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보던 주가와 기업의 관계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투자계의 성인 중 한 분인 존 보그롱께서도 저서에 남긴 바 있는데요. 존 보그롱에 따르면 주가의 실제 수익률은 기업의 수익 성장률과 배당 수익률을 더하고 여기에 투기 수익률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의 내재 가치는 이런 기업의 수익 성장률과 배당 수익률과 관계된 지표이고요. 투기 수익률은 우리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PER과 관련이 있다 보아도 무방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을 의미하고요. 현재 주가를 한 주당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즉 퍼가 높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순이익 대비했을 때 높은 평가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퍼가 낮다는 의미는 순이익 대비했을 때 낮은 평가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기업의 순이익 대비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지표. 이것이 바로 PER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분이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결국 비슷하게 흘러가는데요. 존 보그롱에 따르면 이러한 투기 수익률은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평균 회귀하기 때문에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로 수렴한다. 이것이 존 보그롱이 책에서 남긴 이야기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분이 이야기하는 바의 한결같은 의미는 시장 가격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선 관점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가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결국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은 앞서서 보신 내용에 따르면 현금 흐름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결국 기업의 수익이란 거는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능력이라 볼 수 있겠죠.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건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렇고요.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현금 흐름이 충분할 때만 적절히 배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 흐름 가치 평가를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하나 짜보죠. 기업 A가 있다 가정했을 때 이 기업은 현재 1년에 10원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A는 앞으로 계속 성장해서 30여 년간 매년 10%의 이 수익 성장이 기대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기업 A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는 반드시 할인율이란 개념이 등장합니다. 매년 5%로 할인을 했을 때 기업 A의 30년간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보면 엑셀로 계산하면 금방 구할 수 있는데요. 607.485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요새와 같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5%가 아니라 8%로 할인한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겠죠. 매년 8%로 할인을 할 때 이 기업의 미래에 벌어들이는 현금의 양은 똑같은 데 비해서 현재 가치로 이것을 평가해 보면은 367.04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것은 처음에 607.48원에 비해서 약 40%의 평가락을 맞은 셈입니다. 즉 현재 주가 조정의 메커니즘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업 A가 추가적인 실적 악화까지 예상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현금 흐름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매년 8%를 할인한다 하더라도 기업 A의 수익이 향후 2년간 전혀 없다가 이후 다시 10원의 수익이 발생해서 매년 10%씩 수익이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30년간의 이 기업 A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은 287.89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앞서 보셨던 수치인 367.04원에 비해서 21.56% 추가 하락한 셈이고요. 처음에 607.48원에 대비해서는 56% 이상 하락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선 기사들에서 미국 시장이 앞으로 20%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예측들이 가능한 메커니즘은 바로 이러한 현금 흐름 가치 평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기업의 수익 변화가 정말로 주가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었을지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벤 칼슨의 칼럼인 Will the stock market fall if running for? 이라는 기업 칼럼에서 가져온 내용이고요. 이 칼럼에 나온 표도 어차피 로버트 실러 교수의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930년부터 1910년까지 10년 단위로 끊어보았을 때 기업의 수익 성장과 S&P 500의 토탈 리턴, 배당 포함 수익률을 나타낸 표인데요. 언뜻 보면은 기업의 수익 성장이 나쁘면은 주가의 성과도 안 좋았고 기업의 수익 성장이 좋으면은 주가의 성과가 좋았다. 뭐 이런 식의 표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을 따지고 보면 재미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1970년대 기업의 수익 성장은 굉장히 좋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S&P 500의 배당 포함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았음을 확인해 보시죠. 반대로 1950년대와 1980년대와 같이 기업의 수익 성장은 굉장히 안 좋았던 데 비해서 주가의 성과는 굉장히 높았던 시기도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수익 성장과 주가의 움직임이 항상 그 정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칼럼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역시 로버트 실러 교수의 데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먼저 이쪽 부분을 살펴보시죠. When earnings are up YOY 이렇게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졌을 때, 순이익이 높아졌을 때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은 지난 90여 년간, 1930년에서 2021년까지 지난 90여 년간 연평균 성과가 10.2%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작년 대비해서 수익 성장이 좋지 않았을 때 투자했더라도 9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9.8%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더 재미난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은 10%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거둘 확률이 작년보다 수익이 성장이 좋지 않았을 때 투자했을 때가 더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대박해도 작년보다 수익이 안 좋았을 때 투자했을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물론 작년 대비해서 수익 성장이 좋지 않을 때 주식 투자를 하면은 작년 대비해서 안 좋은 성과를 거둘 확률도 올라가긴 하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단순히 기업의 수익 성장이 좋아진다 혹은 나빠진다의 이유로 투자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식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기업의 실적과 주가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긴 하지만 기업의 수익 성장의 정도와 주가의 성과가 항상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기 또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고민의 핵심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가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가치 투자자의 창시자이자 워렌 버핏의 스승이고 현명한 투자자란 저서로 잘 알려진 벤자민 그레이엄의 방식을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미스터 마켓의 변덕에 휘둘리지 말고 기업의 내재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를 유지할 것을 권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앞서 등장했던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주식을 사라. 여기서 주식은 글로벌 우량주로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그리고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긴 바 있는데요. 이 내용 역시 주가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내재 가치가 우수한 기업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대가들의 이야기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에 집중하지 않고 기업의 내재 가치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레드앤브릿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대한 이슈도 항상 있는데요. 제너럴 일렉트로닉 같이 한때 세계 시총 1위였던 기업도 얼마든지 몰락할 수 있고요. AIG, 노키아, 보다폰, AT&T, 시스코, GSK 같은 기업들 한때 시장을 주름잡았던 어마어마한 기업들이지만 지금 현재 주가 상태를 보면은 말이 안 나올 지경이죠. 우리가 이런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절대 없기 때문에 적어도 개별주에 관해서는 이런 내재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상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이 기업들의 내재 가치를 면밀히 살피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고 바꿔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거두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애초에 종목을 잘못 골랐거나 아니면 기업의 사업 영역과 이익이 크게 훼손되어 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지 앞선 대가들의 방식을 따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조차도 자신처럼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통째로 S&P 500 지수를 사고 묻어둬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레드앤브릿지에서는 이렇게 S&P 500 지수에 그냥 무작정 존버하고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이 위험함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고 무작정 S&P 500에 투자하지 마세요라는 영상을 기획해서 제작한 바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선 모든 얘기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투자 수익률은 결국 기업 평균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퀀스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꼭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기업 평균이라 함은 곱셈의 평균을 의미하고요. 곱셈의 평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먼저 쭉 곱하고 플러스를 곱하는 것과 플러스를 쭉 곱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는 것에 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평균 개념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제작한 영상인 리밸런싱의 모든 것이란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좋은 영상입니다. 한번 좀 꼭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모두 기업 평균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피델리티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인데요. 피델리티가 한번 보여준 시나리오를 살펴보죠. 포트폴리오 A, 포트폴리오 B 모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CAGR은 6%에 귀결되는 포트폴리오 전략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년 5,000불씩 인출을 한다 가정했을 때 포트폴리오 A는 초반에 손실을 맞는 시나리오고요. 포트폴리오 B는 포트폴리오 A와 동일한 기대 수익에 후반부에 손실을 만다 가정했을 때 25년 동안의 결과는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바로 시퀀스 리스크라고 합니다. 사실상 포트폴리오 A와 포트폴리오 B가 같은 내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하더라도 은퇴 시기에 여러분들이 계속 돈을 인출했을 때 겪는 상황에 따라서 자산의 격차는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즉 우리의 생애는 유한하고 모두 같은 환경에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기업 수익 성장만을 기준으로 하고 내재 가치를 따라서 투자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어지러운 변동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크게 훼손당하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는 앞서서 변동성을 무시하고 내재 가치에만 집중하는 투자 방식이 우리에게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여기서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변동성을 견디면서 존버하고 적립식 매수로 대응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에서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왜 맨날 투자만 하면 털리는지 궁금하니 영상이고요. 아주 좋은 영상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킴 피셔의 서적을 바탕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에서 제가 왜 나이가 어릴수록 오히려 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언젠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하락장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드앤브릿지는요, 기업의 실적과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운동성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계속 언급드렸던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재 가치에 집중해서 오히려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사는 물타기를 하고 시장의 가격이 올라서 내재 가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파는 가치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 방식이 절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식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일 수 있다가 바로 레드앤브릿지의 생각이고요. 레드앤브릿지는 시장에 존재하는 변동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 포트폴리오가 손상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어떤 방식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께 더 잘 맞는 방식이 어떤 것이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더 현명한 투자 방식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레드앤 브릿지의 앞으로의 성과와 투자 차력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보이사다리 레드앤 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